오늘 새벽 유럽하고 미국장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밀고 올라왔죠. 그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밀려 내려왔던 게 다시 이제 대선이 치러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상복귀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질 정치적 행동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경제 지표 중에서는요, 그 평균 급여 하고, 그 다음에 난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 그러니까 그 비농업 부분의 그 고용 변화, 그 직전에 67만 2천이었는데 이번에 63만 8천으로 예측치 59만 5천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이 7.9에서 6.9로 빠른 속도로 빠졌어요.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특히 실업률을 보면 확 빠졌죠.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 경제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 공화당에 힘을 실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경제가 빨라지는데 왜 이렇게 대규모로 그 자금을 살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민주당은 그래도 그 실업률도 아직 높은 상황이고 신규 실업 수당도 계속 청구자들이 급격히 줄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자기가 의견을 내겠지만, 공화당 측면에선 이 속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속도다, 그래서 지금 구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딴지를 걸 거죠. 또 한 가지는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민주당 좋은 쪽으로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공화당 쪽에서. 더더욱 사실 공화당 상원을 장악하지 못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이 경제 지표 중에서 이거 블로그 calculated risk blog.com 데이터인데요. 그 차트 안에 보시면 이건 이제 25에서 54세,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가 굉장히 그 활발한 그 활동 영역에 있는 것만 그 차트를 뽑아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걸 제가 그냥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경제 가능 인구 중에서 고용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76% 정도 되고, 지난번 이제 경기 저점 바닥보다 살짝 높은 수준 정도로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의 퍼센테이지죠. 그 퍼센테이지는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수치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총 경제 가능 인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6세 이상이면서 뭐 군인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소, 그러니까 뭐 교도소라든가 혹은 뭐 요양원 같은 노인병원 같은 곳에 이렇게 계신 고령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외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전체 인구가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 되고, 1억 6천, 2억 6천 중에서 1억 6천 참가하고 있고, 그 참가 인구 중에 또 이제 고용되어 있는 사람 한 1억 4,900 정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차트상으로 보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만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게 27주 이상,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실업에 시달리는 사람이거든요.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중간에 이제 14주 미만 5주에서 요거 이제 15주에서 26주 사이, 요 사이에 있는 사람도 줄고 있는데 얘는 늘고 있죠.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줄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요 부분도 잘 봐야 될 게 5주 미만. 왜냐면 이게 늘어나면 이제 그 다음 게 늘어나고 그 다음 게 이제 계속 이제 뒤로 밀리면서 올라오죠. 중간보다는 저는 제일 아래 거하고 제일 위에 걸 보는데, 일단 장기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긍정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장기 동안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했다는 뜻은 단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뜻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숫자가 주는 건 긍정적인데, 그게 급격하게 줄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고용시장은. 그리고 밑에 아마 있을 건데, 밑에 어디쯤 있을까요? 급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을 찾으려고 잠깐 멈췄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있죠. 주간 시간이 34.8에서 34.8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시간은 똑같지만 평균적으로 시간당 얻는 소득은, 급여는 살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급여가 살짝 올랐어요.
급여 측면에서가 변동이 이제 증가한 건 있지만 거의 미진한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의미를 갖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하는 시간이 늘었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실제로 전체 인구가 그 고용돼서 움직였던 사람이 1억 5,200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1억 4,200만, 한 900만 좀 넘는 숫자가 뒤에 이제 끝자리를 다 계산해 보면 900만 좀 한 6, 70만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실업에 코로나 사태 이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사람 숫자가 실업에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고용시장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실업률 자체는 빨라지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시장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강도는 약간씩 꺾이고 있어요. 상황은 조금씩 더 지켜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은 아직 큰데도 불구하고 일정 수치들을 보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딴지를 거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프리지던셜 일렉션 사이트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나오는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사이트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잘 보시면 조지아도 뒤집었습니다. 바이든이 펜실베니아도 뒤집었어요. 이게 올라오면서 뒤집었기 때문에 이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1000단입니다. 245만, 이게 500 몇 명이잖아요. 이거는 8000 몇 명이고, 그러니까 한 600명? 아슬아슬하긴 한데 이게 달려오던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뒤에 우편 투표를 오픈하고 있겠죠. 이 방향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경합주에서 2, 4, 6, 7개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거인단이 전부 다 보게 되면 이게 한 306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뉴스보드 잠깐 304인가 300인데 그게 뉴스보드에 잠깐 보니까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클린턴을 이길 때 숫자랍니다. 그럼 완전히 그 반대로 이기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은 이렇게 뭐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상원하고 하원 쪽에 선거 동향을 아주 잘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이제 저기고요, 대통령이고, 이게 상원이거든요. 상원인데 이제 왜 잘 보여주냐, 이게 48대 48이지만 이거 말고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살짝 그 좁은 차로 이길 수 있는 거, 이거는 그 50대 50, 이거는 이제 공화당이 약간 적은 차로 이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패턴은 이쪽에서 양쪽 다 마찬가지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약간 우세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들이 다 찾아해서 갔는데, 여기서 경합주 있죠. 어딘지 모르겠다는 경합주는 다 공화당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특이한데,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민주하고 공화당이 여러 명들이 쭉 나왔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다 계산해봤어요. 민주당을 쭉 계산해봤거든요. 전부 다 공화당 빼고. 그런데 민주당도 공화당도 50이 다 넘질 않아요. 다 합산해보면 그 당이. 그래가지고 나머지 그 잔당들이 있죠. 나머지 잔당들이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두 개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의석 자체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51대 49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한 가지 더 심각한 거는 이쪽에 있죠. 이쪽 같은 경우 이 하원이잖아요. 이 하원 쪽으로 가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경합돼서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화당 우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빨간 게 1.3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화당 나오죠. 공화당 나오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우세할 거라고 예측했던 것들이 다 공화당 쪽에서 굉장히 많이, 여기 보면 아주 우세할 거라고 하는 곳에도 또 뒤집혔어요. 공화당이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물론 뭐 72%밖에 개표를 안 했지만, 그럼 공화당 쪽에서 우세할 거라고 했던 사람 지역은 보시면 이거는 다시 경선을 다시 할 건데, 이 경선을 다시 하는 지역은 공화당 쪽에서 경선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공화당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우세할 거라고 하는 지역에서 민주당이 가져간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고 하는 곳에서 공화당이 가져간 곳은 여러 곳이에요. 그리고 경합주라고 생각한 곳에서도 보면 대부분 다 공화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원은 사실은 그 사람 숫자, 인구 숫자대로 배당되는 게 하원 쪽이거든요. 상원은 그렇지 않고 주별로 배당되고. 그래서 이 인구 전체적인 인구로 놓고 보면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준 사람보다는 또 공화당 쪽에 손을 들어준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 속칭 시쳇말로 꼴보기 싫으니까 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코로나 대응책이나 바이든을 찍지만 국민들의 민심은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쪽에도 많은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화당의 그러니까 상하원에서는 공화당의 힘이 실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더더욱 그 이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걸림돌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런 뉴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연합뉴스 기사가 가장 내용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궁금하시면 보십시오. 공화당에 있는 맥케인 상원 의원이 실업률 6.9% 나와서 빨리 떨어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말하는 그렇게 그 많은 숫자는 턱도 없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경기부양책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이나 이런 쪽에서 막아줄 거다라고 하는 호재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그 이제 증세를 안 한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상황을 호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를 막는 것뿐이고 경기부양책을 해가지고 경기를 떠받치는 그런 호재는 눅눅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좀 지켜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유럽 통계가 지금 이제 최근 나온 통계는 사실은 프랑스, 뭐 독일, 그다음에 영국, 뭐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 이제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세가 다시 직전 고점대로 밀려 올라와 있어요. 잘 봉쇄한다 하더라도 잘 안 된다는 뜻이고, 이거는 월드오미터 데이터고요. 이건 유럽 CDC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잡히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증가 추세를 확 나왔죠. 잘 안 잡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재증가했어요. 이탈리아도 보시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봉쇄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가 잘 안 잡힌다. 그래서 뉴스 보도를 보면 코로나 봉쇄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는 어떤 사람들도 많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아직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겨울철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 감염이 쉬워지는 것, 그 다음에 그 환기를 못하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내부에 모여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여건들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CDC 데이터입니다. 이거 미국의 CDC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5일자 CDC가 급등했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여기서 너물랑말랑 10만 하다가 10만을 넘었다가 지금 11만 넘어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대선이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봉쇄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트럼프가 불복 사태를 얘기하고 끌고 가면서 상황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면 주정부나 이런 데서 봉쇄 조치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봉쇄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더 어느 쪽 측면이든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게 더 이제 어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봉쇄 조치를 쉽사리 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의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 같고, 어느 형태로든 잠잠해지면, 예를 들면 뭐 공화당 쪽에서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뭐 인정해라, 법원 쪽에서도 크게 이제 흐름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되면 그때 이제 민주당의 이 주지사로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역에서 봉쇄를 조금씩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의 조짐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존스 홈킨스 데이터인데 보시면 여기 보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확진자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도 있긴 하지만 확진자 수가 검사자 수가 늘어나서 여기 보시면 이 추세가 7일 이동평균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2까지 갔는데 이게 지난번 2차 유행 때 정점 때 이게 7.8 그러니까 7.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 추세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불복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봉쇄 조치를 잘 못하니까 이 빠른 속도로 계속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그 코비드 트래킹닷컴인데 이건 존스홉킨스 데이터였습니다. 그 코비드 트래킹닷컴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입원 환자 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이게 뭐 한 다음 주 정도면 이게 6만 가까이 막 달려갈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특이한 거는 유럽에서 코로나 변종이 나왔답니다. 이게 지금 유럽만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중앙일보 기사 사망률 더 높은 코로나 변종 습격 이미 유럽 뒤덮었다라고 하는 이 기사 굉장히 상세히 써놨는데 유럽, 호주, 브라질 이런 쪽에서 변종들이 나왔고 약간 그러니까 사람의 치명률, 치사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부분들도 약간 높아지는 그런 유형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서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사이클로 다시 그러니까 변종으로 인한 그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불복을 하고 있고 이 소요 사태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양측 간 민주공화당 간의 어떤 그 시위라든가 어떤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봉쇄가 늦어지고 그러면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러면 초반에 약간 약한 봉쇄로 막을 수 있는 걸 더 강력한 봉쇄로 막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하에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이 선거 전에 예측했던 것처럼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선거 결과로 놓고 보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이 과연 그 주식시장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가쁘게 주식시장이 달려 올라오긴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 수준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은 보고 있고요. 그 조정이 어느 정도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악화되느냐에 따라서 봐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내년 트럼프가 계속 불복을 하면서 내년 1월 뭐 이렇게 그러니까 12월 말 1월 달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게 양산되고 있으면서 경기부 양측은 통과 안 되고 있고 막 이러면 조정은 생각보다 세질 수가 있겠죠. 다만 계속 말씀드렸듯 조정이 과거 저점까지 완전 폭락하는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생각하는 것도 조정이 커봐야 S&P 500 지수 3000선 지난번 저점을 뚫고 그나마 더 내려가 봐야 3000. 우리나라는 뭐 많이 내려가 봐야 2000까지 내려가면 그게 다일 것이다. 그러니까 10% 전후에서 15% 전후 정도라고 생각할까요? 크면 20% 이게 다 끝일 거고 만약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로 자금 집행을 해서 잡으러 들어가는 게 들어가기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